맥퀸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다음 달 말에 이제 합병 예정인 HLB 사이언스가 FDA의 폐혈증 치료제죠. 임상 프로젝트명은 뭐 DDS 052P 관련해서 1B와 2A상 IND 제출 소식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보합세인 46,350원에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 사이언스, 과거 이제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였기 때문에 요 프로젝트 명이 이제 DD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S052P 관련해서 1B와 2A 슬러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임상 1상, 2상, 뭐 3상 이렇게 나가는데요. 1상 같은 경우에도 뭐 쪼개가지고 1A, 1B, 2상 같은 경우에도 2A, 2B, 3상 같은 경우에도 3A, 3B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슬러시가 있다는 말은 동시에 하는 거죠. 하나의 임상 이제 계획상에서 동일한 그 임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1B와 2A를 동시에 이제 뭐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1B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일상에서는 이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하니까요. 1B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단회하는 것이 아니라 뭐 며칠 동안에 요 이제 코트에다가 계속 하는 걸 이제 1B라고 하고 2A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보면 2B보다는 좀 소규모 대상으로 그 용량이라든지 약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FDA가 이제 승인 여부를 이제 따지는 게 IND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지만 임상을 진행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출하는 것을 이 IND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혈증 및 그람음성 슈퍼박테리아 감염증 치료제고요. 이번 임상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본래는 각각 하는데 같은 이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거죠. 1비상에서는 안전성이기 때문에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DDS-05P와 기존 항생제인 콜리스틴 관련되는 부분들을 병용 투여했을 때 안전성 말 그대로 그냥 안전한지, 그 다음에 내약성은 몸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 문제없이, 그 다음에 약동학이라고 하는 말은 뭐 경구형이든 주사형이든 몸 안에 들어가면 이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약이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흡수되고 그 약이 이제 어떤 이제 필요한 수용체에 부착이 되어서 약효를 내고 뭐 간 쪽으로 와서 이제 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배설혈되는 요런 이제 과정을 이제 PK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원성은 약이 몸 안에 들어가면 몸은 이제 약을 이제 이물체로 보죠. 거기 관련되는 항체를 이제 형성하는 부분들을 이제 면역 원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되면 약효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약을 막는 이제 면역체가 몸 안에 생기는지 여부. 그래서 좋은 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면역 원성까지 이제 확인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같이 하는 거니까요. EA에서는 카파페넴, 요 항생제입니다. 뭐 많이 아시는 항생제가 이제 보통 이제 페니실린 쪽이 있는데 이런 백타락탐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그 균일 때는 이제 이 뭐 페니실린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내성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카파페넴을 쓰는데 이런 카파페넴에도 내성을 가지고 있는 아시네토박트 마우 마니균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CAAB라는 게 CRAV라는 게 이게 카파페넴의 저항을 내성을 가지고 있는 아시네토박트 마우마니균 페레만 이거는 이제 보통 중환자실에 이제 인공호흡기를 뭐 달고 있는 환자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망률도 높고 좀 매우가 안 좋은 이런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지표를 평가하는 동시에 그 효력도 확인하는 EA라는 게 이제 탐색적 지표를 검토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부분 이걸 좀 확대하는 것이 EB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임상 1상에 관련되는 최종 이제 그 보고서 클리니컬
스타디 리포터를 일단 통해서 단일 투여, 단일 투여라는 게 이제 1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코어투군의 용량을 한 번만 딱 단에 투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 투여하는 게 이제 1B라고 보시면 되죠. 이번에는 이제 며칠 동안 이제 투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러한 긍정적인 이제 1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환자 치료에서 치료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 후속 음성은 단일 투여가 아니라 이제 병용요법 중심으로 임상 디자인을 설계해서 개발 임상 전략을 강화하는 거죠. 자, 폐혈증은 쉽게 말해서 이제 몸 안에 있는 국소염증이 전신으로 확장된 거거든요. 예. 뭐 감기에 걸려도 폐혈증에 걸리면 위험해질 수가 있고, 뭐 폐렴으로 폐혈증 될 수도 있고, 뭐 몸의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 코로나도 뭐 심하면 폐혈증 걸리면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5천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이 중 1,100만 명이 사망하는 치명적 질환이지만, 이 폐혈증을 일으키는 게 이제 염증이고 이게 이제 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균이나 뭐 곰팡이 같은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균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신적으로 이제 항생제를 씁니다만, 항생제가 이제 근원적인 어떤 그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항생제를 제한하고 나면 승인된 치료제가 지금 거의 없어 치사율이 그 50%니까 굉장히 그 위험한 거죠. 폐혈증이라는 게. 그래서 미충족 수요가 큰 분야고, 글로벌 폐혈증 시장, 치료제 시장은 23년도 기준으로 7억 달러, 뭐 그러니까 한 1조 정도 넘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32년도에는 한 이제 뭐 2, 3조 정도 성장할 것이다. 시장 규모가 작은 부분들은 뭐냐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제가 항생제 말고는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폐혈증 치료제 시장 자체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해버리겠죠. 연평균 9% 이상이 증가하는 고성장 시장으로 지금 뽑고 있고, 이번 IND 제출이 당사 추진은 폐혈증 신약 개발이 글로벌 무대에서 본격적인 이제 검증 단계에 1B와 2A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그 레벨업을 한 이제 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임상 진행과 더불어서 해외 제약사들 공동 개발과 요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빅파마 쪽의 라이센스하고 관련되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이언스가 HLB와 합병을 됐을 때 HLB 그룹의 이제 뭐 R&D 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통합되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이 있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HLB의 흐름에 이렇게 항서제약도 오늘도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이죠. 60위안 부근에서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이제 연봉입니다. 단기 이평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거래량도 여전히 침체적인 어떤 입장이고요. 홍콩 시장에서도 지금 70달러가 좀 깨지면서 68달러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습의 부진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100달러를 넘어가는 어떤 분위기의 10월달이었다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거의 지금 2달 동안에 꾸준히 지금 내려왔습니다. 수급상에서 공매도 쪽은 오늘도 보면 이제 거래량이 계속 줄었죠. 100만 주 언더로 이번 주는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어. 오늘은 57만 주까지 떨어졌고요. 이런 가운데 공매도의 어떤 이제 전체 거래량 비중은 11% 두 자리 어제 이어서 두 자릿수를 하면서 6만 5천 주.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기준으로 738만 주대.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은 체결보다 상한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2배 이상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가 거래량 없이 이번 주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21일 평 지켰는데요. 화요일부터 빠졌고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장후에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들도 대부분이 이제 좀 플러스거든요. 근데 유독 HLB 관련주들은 생명과학은 또 5%로 많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 HLB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어제 연봉의 시가 라인을 회복했습니다만 윗꼬리가 나오면서
보합권 정도로 마쳤습니다. 분봉 흐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47,600원 정도까지, 이게 46,500원의 어떤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양봉이 뭐 오늘이나 내일 나와야 된다는데, 장중에는 양봉을 좀 갔다가 다시 46,500원의 어떤 지지 흐름을 오전장, 그 다음 오후장에도 그 흐름을 이제 지지하다가 살짝 더 내려갔죠. 더 내려갔다가 이제 3시 반에는 46,350원,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냥 보합세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조금 소폭의 매수, 외국계도 조금 뭐 소폭의 매수, 근데 거래량이 작으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매도 측에 오늘은 한양증권에서 매도가 들어왔죠. 어제 이어서 멜린치도 매도였고요. 그 다음에 JP모간은 좀 매수 창구, 모건스탠리 외국계 좀 매수 창구인데, 여기는 순매수라고 보기보다는요,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공매도도 이제 물량을 현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밑단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의 물량이다. 예.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물량이니까 뭐 의미 있는 뭐 물량은 아니에요. 삼성에서도 하고, 그래서 거래량이 작았을 때 계속 이제 기존의 창구 쪽에서 옮겨갔다 하는 정도이고요. 46,500원에서 양봉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쌍바닥 형태로 만들어내는지를 계속 뭐 확인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